안녕하세요. 먼저 마켓컬리 CTO로서 맡고 계시는 역할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마켓컬리 CTO를 맡고 있는 유영규라고 합니다. 저는 마켓컬리 전체 서비스 프로덕트의 개발을 총괄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 서비스 기획 영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마켓컬리 앱 영역이 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주문이 들어온 것을 물류센터에서 입고, 출고, 재고 관리에 대한 것도 소프트웨어 영역이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출고된 상품이 여러분들 집 앞에까지 배달하는 영역이 역시 서비스 프로덕트 영역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 영역도 제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새벽 배송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기업들이 새벽 배송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레드오션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마켓컬리만의 차별화된 기술적 특징이나 전략이 있나요? 사실 저희는 아직 레드오션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직도 그 그로서리 영역, 저희가 말하는 신선식품 영역이죠. 이게 아직 온라인 침투율이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더 멀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경쟁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주니까 저희 대신 온라인으로 그로서리 상품을 취급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은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경험을 주고 있어서 저희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마켓컬리와 그분들의 어떤 서비스를 또 다른 서비스를 비교해 봤을 때 마켓컬리가 좀 더 나은데? 라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조금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술적으로 그럼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본다라고 하면 이 기술의 영역을 조금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새벽 배송이라는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빠르게 배송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배송 기술인데요. 이쪽 부분은 저마다 최적화 기술들을 다들 도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산지에서 물건을 생산을 하고 생산한 거를 물류를 처리를 하고 아침에 고객의 집 앞에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느냐는 어떤 다양한 최적화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랑 다른 곳이랑 사실 다른 곳을 제가 비교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 하지만 물류에서 물류를 처리하는 것, 주문 온 물건을 어떻게 생산을 하고 그 포장 발송을 하느냐는 거는 물류 창고의 상황이 모든 회사들이 전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류센터에는 늘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물류 창고가 100개가 있으면은 100개의 서로 다른 물류 솔루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서로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라는 노하우가 있을 텐데 컬리도 컬리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마켓컬리가 타사 대비 다르다고 보는 거는 신선하게 상품을 전달한다라는 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먼저 상품이 산지에서 주문된 순간에 가장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복이다 아니면 블루베리다라는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산지에서 생산된 지 24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집 앞에 도착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예측 발주라는 거고 또 하나는 풀 콜드 체인으로 딜리버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측 발주라는 거는 마켓컬리에서 주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밤 11시까지 주문이 되면 다음날 아침에 오게 되는데요. 산지에선 아침부터 생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오늘 얼만큼 주문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산지에서 생산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생산한 상품이 언제나 냉장 차량에서 신선한 상태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선도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쩌면 타사 대비 기술적 차별점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일단은 될 것 같다는 확신. 일단은 많은 스타트업들을 하다 보면은 지치게 돼 있어요. 지칠 때 계속 내 사업은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에인소프트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에인소프트 김택진 사장님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는 성공한 서비스랑 실패한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버틴 서비스랑 그 성공하기 전에 포기한 서비스가 있을 뿐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공과 실패는 성공할 때까지 버텼느냐 아니면 그 전에 포기했느냐로 나눌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스타트업도 스타트업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전을 했는가 아니면 지쳐서 포기했는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스타트업이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게 예측 가능하면은 정말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마켓컬리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사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켓컬리에 활용되는 제품들을 선별할 때도 인공지능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사용되나요? 아니면 전부 수작업인가요? 이게 선별한다는 거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켓컬리는 그 다른 유통기업에 비하면은 다른 데서 다루지 않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는 한 95%가 소위 저희가 발굴했거나 중소기업 제품이고 대기업 제품은 거의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직접 산지에서 물건을 소싱하고 저희한테 제안 들어온 물건을 일일이 다 테스트해보고 써봤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준과 어떤 테스트하는 절차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어떤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테스트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선정된 상품 중에서 사용자에게 어떤 상품이 더 맞을 것인가 추천해주는 기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계속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발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를 채용하실 때 CTO로서 가장 유심히 보는 덕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마켓컬리에 입사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뭔가 우리가 교과서를 서로 읽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좀 받고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예, 뭐 어쩔 수 없죠. 네, 일단은 저는 일단 학생들이니까 신입사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신입사원을 볼 때의 기준은 역량을 볼 때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지금 잘하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잘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경력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데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중고신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1, 2년쯤 타사에서 경험을 한 다음에 신입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소위 중고신입과 진짜 신입을 비교했을 때 중고신입이 좀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스타트 라인이 다른 거고요. 신입사원들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인가, 1년 뒤에 이 사람이 얼마나 바뀌어 있고 3년 뒤에 얼마나 바뀌어 있을 것인가, 즉 그 디퍼런스를 저희는 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창 시절이든 언제든 내가 무엇에 도전을 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얼만큼 성장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모했을 것인가. 그것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역량 말고 주변을 받쳐주는 것들인데요. 주변을 받쳐준다는 건 뭐냐면은 회사 생활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주변의 동료들이 좋은 동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일이라는 게 누가 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거나 또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싸울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잘 버텨내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먼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어떤 본인만의 어떤 취미 활동 또는 운동 이런 게 있는지를 물어봐요. 결국은 쌓이는 스트레스를 어떤 사람은 되게 뭐랄까 유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속으로는 뭔가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소하는 방법들이 저마다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를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체력이거든요. 아마 학창 시절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 간 다음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냐면은 그래도 뭐 어떤 얘기를 듣냐면은 정신력이 중요하다. 이 타임라인에 얼마나 잠을 덜 자고 얼마나 집중해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다고 일단 넘어가자고요. 그런데 일단 필드로 뛰어든 다음에는 시간을 통제하는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끊임없이 체력을 관리하고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저는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정신력은 체력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를 또 주로 보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태도적인 건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보스나 내 동료는 내가 활용해야 될 어쩌면 원 오브 툴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대부분 내가 일을 주도해서 할 수 있는가, 즉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도전할 수 있냐를 또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셋 다 트레이닝 영역이에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자, 아무도 믿지 마시고요. 나 스스로를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옳고, 다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좀 설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체력이 필요하고, 너무 조바심 나지 않아도 된다. 천천히 가져가서 이제는 그 꾸준히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남이 누구보다 좀 빨리 승진하고 좀 더 많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체력이 딸리면은 이게 말짱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은 여러분들의 영역이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CTO님께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활용하시는 방법엔 어떤 게 있나요? 이거는 예상 질문이 아닌데요. 이럴 수가. 저는 주로 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뭐 술을 먹는다, 뭐 친구들하고 수다를 떤다, 혹은 멍 때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희한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좀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자고 일어나면 두 가지가 좋아지는데 일단은 피로가 회복이 되고요. 잊어먹어요. 왜 스트레스를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받았는지 잊어먹어서 일단은 망각은 저에게 최고의 힘이었던 것 같고요. 혹자들은 이제 제가 좀 경계하는 분들은 뭐냐면은 저도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스트레스 쌓일 때 술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혼술이랑. 이거는 젊었을 땐 괜찮은데 나이 들고는 그 못 이기거든요. 제일 약해졌을 때라서 그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는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다 다른 거니까 어떤 사람은 개발자가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코딩하는 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래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어쩌겠어요. 지가 그렇다는데. 저마다의 방법이니까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켓컬리에서 개발 회의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람들마다 다를 텐데 저희는 이거 왜 하는지예요. 이거 하면은 고객에게 무슨 가치를 주지? 모든 일이 그런 게 왜 하는지 알게 되면은 거기에 동의가 되면 어떻게 할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왜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를 하면 근데 우리 지금 왜 하고 있지가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엉뚱한 길을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왜 하는가? 이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그것부터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마켓컬리 CTO로서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희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흑자를 만들고 회사가 잘 돼야겠죠. 근데 저희 회사가 그 다른 유통회사랑 좀 다르다라면은 생태계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없었던 물건들이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의 물건을 그분들은 좋은 물건만 만들어내면 저희가 알아서 잘 팔아줄게요 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생태계가 건전하게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한 인생 사는데 좀 쪽팔리진 않았다, 뭔가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한 것 같았다라는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놀려고요. 아, 진짜 인생 빡시게 살았으니까 이제 놀아야죠. 솔직히 저는 워라밸을 좀 추구하는 편이라서 지금도 여전히 놀고 있겠는데 네, 나중에는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려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조바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재수 삼수하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취업도 재수 삼수하신 분들도 많았고 많이 봤거든요. 조바심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이란 긴 레이스에서 누구는 좀 늦게 시작할 수도 있고 누구는 또 그러니까 슬로우 스타터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또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놀기에 충분한 시간과 돈을 확보하는 게 성공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9시 뉴스에 나오는 게 이런 8시 뉴스에 나오는 게 성공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한테 주목을 받는 게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나한테 신경을 안 써줬으면 좋겠어. 저마다의 성공 기준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성공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하고 비교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 길고요.
여기서 저마다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장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의 장점은 좀 커 보이고 나의 장점은 거의 보이지 않고 나의 단점이 커 보이는 희한한 그런 그 견해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어떤 정답 사회를 추구한 게 좀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말고요. 스스로를 믿고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인생은 스스로 천천히 꾸준히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믿으세요, 스스로를. 네,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대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